네, 대표님 기법 중에 밥그릇 기법이 궁금한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밥그릇 기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고, 잠깐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원 정도에서 거래되던 그런 주가가 갑작스럽게 한 5,000원이나 6,000원까지 빠져요. 싸졌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악재를 띄워서 싸게 만든다는 겁니다. 싸게 만들어서 거기서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하는 이번에 가죠. 왜냐면 매집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이 들고 있던 물량도 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가를 올렸을 때 이득을 보는 거죠. 끝까지 들고 있는 개미들까지 털어야 되기 때문에 좀 흔드는 라인, 출발하는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등하는 라인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패턴이라고 해요. 이 원리가 왜 통하냐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주주잖아요. 그 주가를 이렇게 쭉 빼버리면은 누가 제일 손해예요? 대주주가 제일 손해죠. 맞잖아요. 주가를 자기가 한 30% 들고 있는 300원 들고 있는 주가 쫙 반토막 내버리면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를 뺄 때 세력 마음대로 원래 뺄 수가 없어요. 대주주하고 이렇게 연계가 안 돼 있으면은 세력이 주가를 빼려고 하면 악재를 띄워야 되는데, 대주주하고 이렇게 짜고 용인을 해줘야 되죠. 대주주가 빼는데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세력들이 약속을 하겠죠. 한 1년간만 고생하십시오. 원래 주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쫙 빼가지고 바닥에서 매집할 때 같이 들어오십시오. 또는 아니면 작업의 수익금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는 별 빼더라도 도와주고, 어차피 그냥 1년만 지나면은 몇백억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용인을 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밥그릇을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1년선입니다. 1년선. 저는 224일선을 쓰거든요. 이게 작전이 들어가면 1년선이 쫙 벌어져요. 주가하고 이격이 확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격을 좁혔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1년선을 뚫고 이제 원래 주가로 돌리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밥그릇 패턴은 224에서 밑에 이격이 벌어졌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224 살짝 걸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밥그릇이 224에서 우상향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약간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좀 흔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는 이제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본인의 실력이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를 224m 쫙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은 보통 보면 이게 V자 반등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하이힐 기법이죠. 보통 보면 작전을 칠 때는 밥그릇이 나오고, 시장의 급락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하이힐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밥그릇은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고요. 하이힐 패턴은 우량주 있죠, 우량주. 좀 우량주들은 이 하이힐 패턴이 잘 나와요. 안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밥그릇 패턴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작전이 원래 마지막 수단이에요. 대주주들이 이제 뭐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금줄이 말랐고 더 이상 뭐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일 때 세력들이 작전 한번 칩시다.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작전이라는 것을. 왜 한탕 해먹고 이제 말자. 우리 회사 이제 가망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 기분 같아서는 그냥 대출 이빨 떼기하고 파산 신고 내고 싶다. 다른 길에 딱 오면은 어차피 파산이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한번 크게 땡기고 회사 버리자, 파산하자. 그런 종목이 원래 작전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0% 올랐다가 상패되는 경우가 쭉 빠져갖고 상패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패턴이에요. 반드시 이 3번 자리에서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이나 2번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번 자리는 하이힐로 가는 자리에여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1번의 크기가 알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칼날이란 말이죠. 또 매집이 언제 끝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3번 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안에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가능성이 높아요. 밥그릇 안 나오는 것도 많던데요. 당연히 많죠. 작전이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하는 건 세력주예요. 밥그릇이 안 나오는 거 안 하면 돼요. 일단은 이 3번 자리의 특성을 검색기로 찾아요. 3번을 찾아서 1번, 2번이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를 보는 겁니다. 3번이 나왔긴 나왔는데 1번, 2번이 이상하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올릭스 있네. 적정 주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시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급락을 시키고 이 224일선하고 이격을 벌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털고 갔죠. 이 코로나 때문에 털린 건데, 여기가 224일선 뚫어 올리는 여기가 3분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렇게 올리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매매했던 거 보면은 뭐 필룩스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최근에도 여기 작은 밥그릇이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많아요. 3번 자리. 이 종목이 몇 번 자리냐를 보는 거예요. 몇 번 자리를. 자, 여기도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진행 중인 밥그릇이거든요. 요런 거 손절 좀 잡고 하셔야 되고, 이 밥그릇 형태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은 주가를 뺐다가 224일선까지 끌어올려서 튀어오르는 요런 과정에 있는 게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는 방법은 1년선을 강하게 뚫는 종목을 찾아요. 1번, 2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주의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번의 길이보다 2번이 반드시 길어야 돼요. 224 뚫는 자리가 만약에 224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뚫어올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이힐이나 다른 기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길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뭐 1번은 이만큼인데 2번은 요만큼이다. 이런 거는 조금 올라갔다 빠져요. 이렇게 돼요. 이 1번의 크기보다 월등히 긴 자리에서 뚫어 올리는 게 진짜다. 충분히 밥그릇에 여기가 2번이 제일 길어야 돼요. 최소 1대1 정도의 비율이나 1대 1.5 정도 비율이 돼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것도 하나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주를 발굴할 때 밥그릇 3번 자리만 해도 수익 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